안녕하세요, 정경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횡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저희 커피를 받아 쓰던 곳인데 그 사장님께서 출산하고 육아 때문에 몇 년 쉬시다가 다시 이제 오픈하는 곳인데 저희 원두 세팅을 다시 잡아달라고 해서 제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2년 정도 쉬면 매장 주변에 상권들이 변화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면서 어떻게 다시 시작하면 좋겠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죠. 지금 가고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오늘 처음 가요. 당시에 또 거래처도 워낙 많고 하니까 제가 직접 가는 경우도 많이 없고 또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처럼 자주 갈 수가 없잖아요. 당시에 직원들이 그래도 몇 번씩 강원도 올 때마다 이제 들려서 세팅을 잡아주고 하던 곳인데 이번에는 제가 가서 새로 슈퍼바이저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어떻게 거래처 사장님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머신 세팅이라든가 그라인더 세팅이라든가 부자재 관리라든가 아니면 매장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같이 의논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가르치는 겸 그리고 사장님 세팅도 또 제가 도와주는 겸 해서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지방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지방 다니면서 사장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서울하고는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방 카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사장님들 연락 주세요. 저희가 또 찾아가서 원두 세팅도 봐드리고 또 매장 운영 상황도 많이 봐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횡성에 도착하면 다시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소준호에 도착을 했습니다. 7년 전부터 우리 원두를 받다가 한 3년 동안 육아휴직 상태로 매장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제 오픈하면서 저희 원두를 다시 세팅을 잡아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도착을 했거든요. 지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외관 한번 찍어 보실래요? 지금 보면 외관도 보면 이제 카페 소준호 해서 되게 이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페인트를 칠하고 한 달 정도 걸리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오픈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커피를 좀 세팅을 해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보시면 내관이 이래요. 와, 정말 깔끔해요. 요즘 감성 카페라고 그러잖아요. 감성 카페처럼 지금 카페를 꾸몄는데 어떻게 보면 7년 전에 이 모양이면 되게 이쁜 카페잖아요. 그게 아직까지 많이 살아있어요. 지금 세팅을 지금 좀 도와주고 다시 영상을 찍어 드릴게요. A few moments later. 세팅을 다 끝낸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사장님이 3년 동안 쉬셨으니까 이 머신 상태도 이제 봐야 되고 세팅도 다 틀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이 머신과 그라인더의 특징을 좀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머신을 보시면 이게 국민 머신이에요. 페마의 298. 이 298 같은 경우는 보급형 머신이에요. 단일 보일러를 가진 거예요. 사실 이게 아까 사장님한테는 이 머신 보일러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드렸는데 이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단일 보일러를 가진 이제 보급형 머신들이라고 해서 좋은 커피를 못 내리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런 쉬어가는 매장, 그러니까 테이크아웃이어서 뭐 몇십 잔, 몇백 잔을 연속으로 추출하는 그런 매장이 아니라면 사실 보급형 머신이라도 좋은 커피 추출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기술이 좀 딸려서 혹시나 커피를 잘 못 내릴 수가 있는 거지 머신 자체가 보급형, 어떻게 보면 저가형 머신이라고 해서 좋은 커피를 못 내리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아니니까 이게 연속 추출이 아니라면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세팅을 할 때 뭐 로타리 펌프라든가 보일러의 형태라든가 플로메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원리를 설명해 드리면서 이걸 어떻게 추출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려요. 사실 플로메타 같은 경우도 말이 어렵지 되게 쉽거든요. 플로, 흐름, 메터 뭐 측정하는 거. 이 물량을 내릴 때 우리가 버튼을 이렇게 흔히들 물량을 내리면은 이게 물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얼만큼 우리가 80ml면 80ml, 70ml면 70ml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잖아요. 물량을 기억을 하는 게 플로메타거든요. 그 플로메타는 이 프로펠러처럼 생겨서 돌아가는 회전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몇 미리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몇 바퀴를 돌았다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만 아시면 이 물량 세팅하는 게 되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설명하고 이 머신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잘 이용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이해를 하면 돼요. 우리가 보통 원두 이 세팅을 하러 갈 때 이 머신이 사실 가게마다 다 달라요. 가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세팅을 하는 이 슈퍼바이저들은 무엇을 쓰고 있는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게 복사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를 미리 파악을 하고 나서 그리고 사장님도 그 특징을 잘 알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나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단순히 그라인더 세팅이 어쩌고 저쩌고 그라인더 청소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을 알고 추출을 하게 되면 되게 편한 방법이 돼요. 저희가 강원도 행성까지 맨날 올 수가 없잖아요. 맨날 올 수가 없고 매일매일 이 머신을 접해야 되는 건 사장님이에요. 매일매일. 그래서 사장님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두 세팅을 도와주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사장님이 이걸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원두 납품 업체들도 보면 사장님이 이해 못하니까, 이해를 못한다기보다는 이해시키기에 힘드니까 그냥 원두 세팅만 해주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원리를 알면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 그라인더 같은 경우도 이 안핑 좋은 그라인더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가까이 와주세요. 이것만 찍어요. 자, 여긴 자동 머신, 얘는 수동 머신 있잖아요. 수동 머신은 요즘 거의 대부분 많이 안 쓰죠. 요즘 판매도 잘 안 해요. 저가 처음 시작할 때 막 20년 전, 막 15년 전, 그때 전에는 다 수동이었어요. 사실 자동 머신 같은 경우도 그라인더의 특징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자동 머신의 이제 기능적인 면을 말하면 초반에 나온 자동 머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시간에 따라서요. 조절할 수 있는 건 메시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입자와 시간을 가지고 조절을 하는 건데, 이 시간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5초를 한다 해도 이게 매번 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토출구를 밀어내는 그런 압이라든가 상황이 그때그때 달라져서 어떤 데는 토출구에 이렇게 막 머물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매번 맞춘다 해도 떨어지는 이 양이 내가 맞췄던 정량으로 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무게로 내리는 그런 그라인더도 많이 생겼죠. 그런 거는 이제 당연히 비싼 머신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쓰더라도 내가 제대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커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매장들은 일일이 그램수를 체크를 해야 돼요. 사실은 원래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바쁜 테이크아웃 매장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매번 그냥 그램수 좀 적게 떨어져도 그냥 눈대중을 맞추고 이제 나가는 건데, 사실 그렇게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달라지는 건 없을 거예요. 테이크아웃에서는. 왜냐? 손님이 그걸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느끼는 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그런 분들은 좋은 커피 마시러 다니겠죠. 저가 커피 안 마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그리고 이제 자동 머신이 있다면 수동 머신 같은 경우는 사실 사장님이 물어보셨거든요. 이번에 디카페인을 새로 추가해요. 디카페인을 추가하시는데 수동이 있어서 자동 그라인더를 사야 되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세요. 사실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수동과 자동의 차이는 안쪽은 거의 내부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버 크기라든가 모터라든가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단지 수동은 이렇게 노가다를 해야 된다는 거. 땅땅땅땅 치면 노가다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거가 차이가 있는 거지 굳이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수동 그라인더가 좀 힘들 뿐이지 사실 판매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정량으로 하고 입자 조절만 잘 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그래서 사장님들이 많이 묻는 게, 저는 저가형이어서 그라인더도 저가고 머신도 저가여서 커피가 맛있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맛있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라고 묻는데, 이거는 좀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저가형으로도 충분히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입자 조절이라든가 정량 조절을 잘하고 이 압력 조절, 그 다음에 추출하는 추출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완벽히 알고 추출을 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거 처음부터 얘기 드린 건데, 좋은 커피로 내리면요, 내가 좀 기술이 부족해도 어느 정도 맛있는 커피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좋은 머신을 쓰고 좋은 그라인더를 쓴다 해도 저가형 원두, 안 좋은 커피를 쓰게 되면 내가 아무리 기술이 좋고 머신이 좋다 해도 좋은 맛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쓰레기를 넣었는데 아주 맛있는 명품 음식이 나올 수가 없는 거랑 같은 거예요. 맛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있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100%의 컨디션을 추출할 수 있는 게 바리스타의 기술과 좋은 머신들이 가진 그런 기능들인 거지, 안 좋은 거 가지고 좋은 걸 만들어낼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머신들은 아주 좋은 원두를 가지고 내리면은 90에서 100% 가까운 컨디션의 커피를 내릴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아주 좋은 원두를 쓰면 좀 보급형 머신과 보급형 그라인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맛을 추출해낼 수는 있다. 내가 기본적인 추출 프로세스를 잘 따르게 되면. 그래서 좋은 원두 쓰지 않으면서 싸구려 원두 쓰면서 머신만 좋으면 겉만 좋은 거예요. 겉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보급형 그라인드나 보급형 머신을 가지더라도 자기한테 잘 맞는 원두만 선택해서 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작업할 때 예산이 없어서 이런 걸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거 좋은 머신만 무조건 써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산에 따라 쓰는 거지. 우리가 차로 예를 들면 경차 같은 거, 뭐 이런 차들은 도심에서 쓰기에는 딱 좋잖아요. 고속도로 나가면 좀 약간 불안한 감이 있고 또 속도를 내는 면에서는 아닐 수는 있지만 도심에서 적당하게 쓰기에는 경차가 아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예산 수준이 이 정도라면 이렇게 맞게 선택해서 내가 잘 추출만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릴 수가 있고요. 세팅을 할 때, 그리고 아까 사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식빵하고 뭐가 있죠? 네. 식빵 스콘 케이크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요, 사실 원두가 뭐 아주 좋으면 좋죠.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산미가 약간 들어가 있는 커피가 좋다고는 하지만 산미를 최대한 줄이고 오히려 강배전으로 가는 원두가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밀가루하고 만나면 산 종류는 사실은 밀가루하고 그렇게 상성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강배전으로 간 원두. 그러니까 제가 사장님도 진짜 느끼시겠지만 여기 초콜릿티하고 진짜 이 달달함의 극치, 달고나 같은 커피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식빵하고 만난다면 궁합이 잘 맞는 커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장님도 디카페인 추가하셨는데 디카페인에 대한 사람들의 또 안 좋은 인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카페인 원두는 맛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초창기 디카페인 원두를 대부분 강배전 엄청 태워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맛이 좀 없었거든요. 그리고 디카페인을 만드는 프로세싱 과정에서 커피가 좀 맛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 디카페인은 생두 자체를 안 좋은 걸 써서 디카페인을 만들다 보니까 초창기 디카페인 원두가 맛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 생두 회사들도 디카페인을 만들 때 처음부터 좋은 생두를 가지고 디카페인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요즘 디카페인을 만드는 공정 자체를 굉장히 이제 맛에 이제 좀 중점을 두는, 퀄리티를 높이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로스팅만 잘하고 그런다면 디카페인 원두도 정말 맛있습니다. 사람들 아직까지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데 정말 맛있어요. 기능적인 면으로만 생각을 해요. 디카페인이. 카페인 없어서 커피는 마시고 싶은데 밤에 잠 못 자서 이렇게 먹는 그런 커피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맛 되게 좋아요. 사장님 아까 어떠셨어요? 진짜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 맛있어요. 저도 오늘 다시 세팅하고 먹었는데 저도 디카페인 진짜 안 먹거든요. 먹을 일이 없잖아요. 맨날 뭐 먹는 원두가 있으니까. 근데 오늘 세팅하고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 슈퍼바이저가 정말 잘했어요. 우리 초짜 슈퍼바이저도 이렇게 잘 뽑을 수 있는 그런 원두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매장을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단순히 원두 세팅이 아니라 머신에 대한 이해도, 그라인드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판매하고 있는 사장님의 다른 메뉴들, 디저트든 뭐 제빵이든 제과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어떻게 궁합을 잘 맞출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가끔은 이제 새로 나온 뭐 메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정보들을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왔는데 되게 재밌어요. 오늘 와서 다시 세팅을 잡아주고 하고, 또 오늘은 제가 세팅을 잡은 게 아니라 우리 슈퍼바이저가 이걸 정말 너무 기똥차게 잘 맞췄어요. 원두 거의 쓰지도 않고. 대단해요. 이 샘플을 사장님이 그대로 쓰실 수 있는 이 공짜 샘플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큰일이죠. 이거 빨리 팔아야 우리 원두를 시키는데. 사장님 뒤에서 자지러지고 계신데. 어쨌든 그런 걸 할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지방이나 이렇게 사장님들을 만나러 돌아다니면 정말 재밌어요. 오늘 또 좋은 하루 보내고 갑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셨어요. 오늘 이 정도로 끝낼게요.